성종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일 심리 두 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 올량압 사과 나양나 등 6인과 알타리 동지 중추 마모다치 등 7인이와 도삼루를 바쳤다. 성종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일 심리 세 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 사관한 정은 윤석보가 와서 아뢰기를 이제 현능의 남산에서 짐승을 무리하고 또 악공과 악생을 뽑아 몰입꾼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채무를 손상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를 기뉴하고 기뉴하지 않음을 헤아려서 말하지 않는가? 조종조에서 사나운 짐승이 있으면 비록 능침의 주산이라도 몰이하였었고 또 악공과 악생은 사가의 잔치에도 나가는데 짐승 몰이에만 부리지 못한단 말인가? 하였다. 윤석보가 다시 하렸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헌능은 태종과 태종 비의 능이다. 성종실록 132권 성종 12년 11월 1일 심리 네 번째 기사 영돈영 윤호가 와서 아뢰기를 만일 헌능의 남산에서 몰이를 하려면 능에 배하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시절의 풍흉을 보아 모든 능을 두루 배할고자 하니 이번에는 배할할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일 심리 다섯 번째 기사 이건배사 아뢰기를 전 영동현감 홍강은 불법으로 노비 8구를 거느리고 또 쌀 60석 6두 2승과 콩 2석 4두 1승을 남용하였으며 또 사위를 보면서 쌀 2석 2두 2승과 콩 12 8승을 사용하였으므로 12두 8승을 사용하였으므로 합계 107관 690문을 뇌물로 받았으니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것이 사유전의 일이어서 예의에 따라 응당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청근대 장리 안에 기록하고 쌀과 콩 그 양만큼 관에 몰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성절에 이어서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의식대로 망골례를 행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3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비 때문에 청계산 사냥을 정지시켰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3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먼저 사냥터에 도착한 사졸들이 비를 맞아 동상에 걸릴까 염려되니 급히 수를 보내어 구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에기를 대왕 대비의 탄신이라 잔치를 베풀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잔치를 베풀 것을 청하여 아뢰었으나 허가하지 않아 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비께서 잔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흉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부모의 생일을 맞아도 반드시 헌수를 하는데 더구나 임금이겠습니까? 1년에 탄신일이 2번 오는 것이 아니니 다시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청하여도 허가하지 않으시니 의정부에서 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성종원이 전교하기를 대군이 궁궐에 들어오니 내가 만나보고 싶어 주관과 석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하고 승기와 경영관 주사 한림을 좌우로 나눠 활 속에 하게 하고 이긴 쪽에 각각 활 한 장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강자평이 아뢰기를 전번에 이미 도봉산에서 강모하였고 또 청계산에서 강모하려 하다가 비 때문에 정지하였으며 이제 또 천첨에서 강모하려 하시니 열무는 비록 해지할 수 없지만 흉년으로 군주를 피폐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집이 굳히고니 아뢰기를 사냥하는 예는 국가의 대사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봄부터 가을까지 감으로써 전지가 황폐하였고 면포 한 필 값이 쌀 2승
2두 5, 6승입니다. 번상 군사로서 서울에서 끼니를 이어야 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많은데 하루의 군사 행동에 사람과 말이 수일의 식량을 소비하니 조달하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또 수놈이 달이 몹시 추워야 할 텐데 따스하게가 봄과 같아 연일 비가 오니 하늘이 재앙을 보인 것입니다. 어찌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서경에 삼공의 도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어명을 조화하고 삼고는 이공으로 교화를 넓혀서 천지를 공경하며 그 이치를 밝힌다 하였습니다. 또 한 여자의 원한 때문에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이것을 상고해 보면 삼공과 삼고가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여 형옥의 원통함과 지체됨이 있으니 마땅히 두려워하여 자상할 일이지 군중을 동원할 때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무기는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작은 규모의 강문은 자주하여도 무슨 배단이 있겠습니까? 하였고 동지사 이승소가 말하기를 열병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흉년이고 또 청계산의 행차에 사람과 말이 젖어서 얼 것을 참작함이 어떻겠습니까? 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비는 적의 내습을 막고자 하는 일이다. 만약 풍년이면 팔도의 군사를 징집하여 강무하이 하는데 금년은 비록 흉년이지만 작은 규모의 강무라도 하지 않으면 차라리 군졸로 하여금 제 편할 대로 그냥 두지 정금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더구나 사냥하는 일은 백성을 위하여 제해하는 일이며 농한기를 당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청계산의 행군은 군사들이 비를 만나더라도 날씨가 따뜻하여 동상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 대간이 헌능의 남산에서 몰이한다고 말하였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사나운 짐승이 있으면 먼저 능해 사유를 고한 후에 몰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천변은 비단 공고가 고르게 다르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부득한 소치이니 어찌 강무 때문이겠는가. 형욱이 억울하고 지체된 것을 나도 몹시 우려하고 있다. 요즘 권씨의 일은 믿을 수 있는가 하니 이승소가 말하기를 발설자인 김택은 본래 미친 사람으로 장모를 구타하고 처가에서 쫓겨나다가 장모가 죽고 난 후 그 처와 다시 결합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권씨의 아비가 살아있는가 하니 윤호가 말하기를 권종손이 그 아비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남편을 잃은 딸로 하여금 혼자 살게 하다가 이 같은 악명을 당한 것은 그 아비의 잘못이다 하였다. 수능은 시루월을 말한다. 성종시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년 김학기가 첨첨에서의 사냥을 전제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세종조에도 사냥을 자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세종은 이같이 하지 않으면 군사들이 양마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고 장구도 정개하지 못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흉년입니다만 강문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지사 강희명은 말하기를 군사는 대부분 말이 없어 남의 말을 빌려서 점렬에 대비합니다. 무시로 강무하여 무비에 유의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정은 정광세가 말하기를 강물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때가 적당치 않아서 거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말이 없는 자를 하필이면 사냥하면서 단속하여 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흉년의 각도의 병사를 징집하여 강무하는 것은 과연 옳지 못하겠지만 하루 사냥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김학기가 말하기를 금년의 흉작은 근래에도 없었던 정도입니다. 사냥에 동원되는 군인은 평소 때보다 2배를 먹습니다. 또 이미 하번이 된 군사도 사냥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과 말의 양식을 준비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흉년임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강문은 국가의 대사인데 어찌 군사들이 절거히 따를 수 있을 때만 시행하겠는가? 하고 이나에 묻기를 날씨가 대단히 추워서 내가 사람을 보내 형욕을 살폈더니 권씨의 사건에 관계되어 체포된 사람이 많으니 마땅히 속히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김택은 미친 사람이라 믿을만하지 못하며 그는 간증하면서 또 모두 모른다고만 답하고 있어 국문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씨가 양조모와 한방에 있었는데 최승량과 간통하였다는 말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권씨가 만약 음행한 것이 사실인데도 이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죄인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실행하는 것으로 논제되면 애매한 것이다. 경등은 그것을 속히 판명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여진의 첨지 김 세고지 등 6인이 와서 포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6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심정훈이 전라도 수군 절도사로서 경작이 금지되어 있는 외딴섬을 함부로 개간하여 우후로 하여금 금장도 갖추지 않은 군조로 이끌고 수확하게 하다가 우후와 군졸 2인이 외적에게 살해되게 하고도 바른대로 보고하지 않고 구황 해물을 채취하다가 죽은 것으로 속였으니 그를 추국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6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수원제수 양인 권산이 양력 고리를 찔러 상처를 입히고 옷을 빼앗은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부 승지 성준이 아뢰기를 권씨의 일은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고 다만 편지 조각 하나가 나왔는데 그 외면에는 최존장, 유존장이라 적었고 그 안의 사연은 누이 동생은 일은 어떻고 어떻다 하고 그 아래는 찢어진 곳이 있었고 또 그 아래는 정상이란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글이 반드시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자 성준이 말하기를 김택이 말하기를 나와 최숙경, 유호, 박신이 온양 옥중에 함께 있을 때 최숙경이 먼저 이 글을 보고 드디어 인장 모기 10단 선가 8자를 찢었고 그것을 박신이 주어 나에게 주기에 내가 옥관에 주었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권씨가 만약 올바르다 하면 극량이 이 글을 보내었겠는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영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김택의 말 한마디로 극량의 글로 지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비록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형제가 아니라 힘써 이를 고할 것입니다. 또 유흡은 족친이 아닌데 생사에 연관되는 고문을 받고 썼지 무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극량이 글을 보낸 것이니 극량에게 물으면 알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극량에게 물으라. 또 사헌부에서는 이미 풍문 거획이 있었으니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다. 의금부에다가 사헌부 관원을 유치하여 풍문의 출처를 묻게 하라 하였다. 지평 김석원이 아뢰기를 사헌부는 풍속을 바로잡는 것을 직무로 하기 때문에 풍문 거획을 하였는데 그 풍문의 출처를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득이하면 승정원이 불러서 묻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풍문 거획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풍문의 출처를 알고자 할 뿐이다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노사신이 말하기를 권씨의 옥사는 이미 오래되어 풍문의 출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옥에 들어가는 자는 비록 무죄라도 반드시 모자를 벗기고 띠를 풀게 하여 죄수와 같이 합니다. 명령하여 가두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장년 김학기 정은 윤석보가 와서 아뢰기를 본부의 전임 관원들은 모두 범인이 아닌데 옥에 넣는 것은 죄인과 같이 다루는 것입니다. 승정원에 불러서 물어도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또 풍문이 없었다면 어찌 엄밀한 일을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같이 처리하시면 뒷날 패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풍문 거획을 죄주려 하는 것이 아닌데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조옥도 또한 왕부이다 하였다. 조옥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 의금부에서 관료와 양반계급의 범죄를 다스리는 기관이다. 그 기관이나 또는 그 감옥, 금부, 옥을 말한다. 왕부는 의금부의 2층이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천점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려 하였으나 낮이 되자 이를 정지하였다. 전교하기를 갑자기 비가 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영도년 이상에게 물었는데 정창성 홍응이 의논하기를 사절들은 반드시 우구를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며 비가 개인다여도 사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고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우세가 그다지 심하지 않으니 조금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진을 파하고 돌아가기를 명령했다. 자 우대장 유소 이극증이 와서 아뢰기를 잠깐 동안 무리했는데도 사슴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번이나 무리를 동원하고 써도 짐승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매양 비바람을 만나 사절이 모두 젖었으니 매우 한스럽다. 당분간은 관념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고승지 이세자와 병조 당창으로 하여금 술을 가져가서 비 맞은 군주를 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35번 성종 12년 11월 9일 김용 첫 번째 기사 올량압 중주 유상 동계 등 7인이 와서 도산루를 바쳤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임수경 장령 윤기반이 아뢰기를 권시사건으로 전임 사헌도 관원이 모두 의건부에 유치되어 풍문의 출처를 신문받고 있습니다만 훈일의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엄밀한 일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시사건의 관계자들이 의혹의 단서가 없어 풍문의 출처를 묻지 않고서는 공문할 근거가 없다. 대간의 풍문 거획한 것을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다 하고 곧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풍문의 출처를 묻는 것은 그 실정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은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 각기 다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비록 남의 과실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 어진 사람이라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대간의 말의 출처를 신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믿게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일을 깊이 생각한다면 어찌 일신의 이해를 돌보겠는가 하였다. 윤기반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은 비록 이해를 돌보지 않습니다만 말의 출처를 묻는 것은 대체에 어긋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니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였는데 지사 강희명이 말하기를 사건의 관계자들이 모두 권씨의 노비에게서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노비와 주인의 사이는 서로 용언되므로 구문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말의 출처를 묻지 않고는 실정을 밝힐 수 없습니다. 엄사는 한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변명할 길이 없으니 애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용언은 친속이 죄인을 숨겨주는 일이다. 세종실록 제52권에 의하면 율문의 친속 상위 용은 조에 이르기를 무릇 동거하는 대공 9개월 상복 이상의 친속 및 외조부모, 외손, 처부모, 사위, 손부, 남편의 형제 및 형제의 아내가 죄가 있을 때 서로 숨겨주는 것은 모두 논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축전주 종상 군지 수시향 일향 대우 살마주 살주 태수 입국 살마주 도진 덩은 특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외호군 우사랑 성수 등 4인이 내조하였다. 성종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심정원의 사건을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성 홍응 윤호 윤사헌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심정원이 우후 박윤경을 절도에 보내어 둔전에서 수학을 하고도 구황 잡물을 채취하였다고 거짓 아랜 것은 대제 상세어를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은 류를 적용시키는 것이 매우 적당합니다 하였는데 서로 심정원을 장형은 속바치게 하고 외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대제는 임금의 하문 등 명에 응하여 지어 올리는 문서 또는 그것을 짓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0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의지에 의하여 내일의 탄신에는 백간이 할애하는 것을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대왕 대비의 탄일이므로 임금이 내정에서 표리를 올리고 고견을 올렸다. 의지로 입직한 여러 장수와 병조 당상 홍문관 승문원의 관원을 빈청해서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수강에 나아가다. 도승지 김승경이 이조에서 의논한 포편 절목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구애되는 부분이 없는가 하였는데 김승경이 말하기를 경상도와 같이 70여 군인 경우 거상자가 단 3, 4명이면 그 나머지는 모두 거중자가 되는데 거중자는 모두 무록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부득이 조관으로서 수령에 충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관은 누구로 충당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경의 말과 같아서 이 신법은 시행할 수 없다. 다만 포편은 사람의 건면하고 퇴만함을 상고하여 건면을 장려하는 일이다. 이후에도 가볍게 할 수 없다는 뜻을 의정부에 내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무반의 도시에 우등자는 전에는 6, 7인 뿐이었지만 지금은 190획을 받은 자가 모두 1등이 되기 때문에 우등자가 10여인이나 많아졌어. 그 가운데는 무죄가 없는 자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을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사는 당연히 책을 읽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무예가 더 중요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무예가 중하지만 항목도 폐지할 수 없지 않은가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책을 강하는 것은 이 3종에 하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조종조에는 200보에 그리에서 활 쏘는 경우는 모두 철전을 사용하여 무겁고 가벼운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도시는 병조와 훈련관의 당상관 또는 지방의 병사가 해마다 봄, 가을철에 무죄를 시험하여 뽑던 과시이다. 획은 근무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근무 일수의 하나치 획일을 말한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2일 이모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손순효를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경이 편의에 따라 종사하되 마음을 다하여 구왕하라. 그러나 창국을 많이 풀므로써 창고가 비교하여도 안 될 것이며 또 지나치게 전락하여 백성이 굶주리게 하여도 안 될 것이다. 적당히 창국을 풀어 구제하고 숫자를 갖추어 보고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부 승지 성준이 권씨 사건을 아뢰었는데 지사 이극정이 말하기를 만약 거짓이라면 김택은 마땅히 반주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건이 강상에 관계되어 포기할 수 없으며 비록 거짓이었다 하여도 김택은 반주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성준이 말하기를 김택이 고발한 것이 아니고 다만 풍문이 사람들에게 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영의는 정자당에서 들었고 정자당은 서극평에게서 들었고 서극평은 김택에게서 들었다 하였다. 대사원 이봉이 말하기를 전 대사원 조관 등이 형틀에 매여 갇힌 것은 미편합니다. 만약 말의 추출을 묻는다면 신은 대간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아서 언로가 맡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말의 출처를 말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모함에 빠뜨릴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모함에 빠뜨리는 일은 임금과 신하가 혼란하여 소인이 이를 꾸미는 때에 있는 일이다. 지금 그럴 염려가 있단 말인가 하였는데 이봉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대간이 혹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남의 은밀한 과실을 말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3년 동안 고적을 3번 하여 실적이 있는 자를 올려 쓰고 그렇지 못한 자를 내리니 전지하는 법이 그 유래가 오래이다.
중앙과 지방관리의 현명하고 그렇지 못함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가? 중앙의 경우 제조와 소속된 주, 지방의 경우 관찰사에게 책임지었는데 근래 수령의 포표는 모두 상등에 두어 거중자나 거하자는 적으며 중앙관세의 관원은 수령보다 2배인데도 중하는 1, 2인에 불과하다. 중앙과 지방에 배치된 관원이 어찌 모두 상등이겠는가? 관원이 올려쓰고 내리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사를 따르고 공을 벌이어 비록 용렬한 자라도 성적을 올려줘 떨어짐을 면하게 하고 도리어 상등에 있게 하니 내가 위임한 본의가 전혀 아니다. 이후에는 전추할 때 사사로운 정에 따르지 말고 공도에 힘써 잘못한 관리는 떨어뜨리고 잘한 관리는 올리려는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1년 11월 1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상손에게 호구 한 벌을 내리고 곧 살해하는 시를 짓게 하였는데 정상손이 적시 절구를 지어 바쳤다. 호구는 여우털로 만든 갓옷이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4일 갑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설송으로 군호를 삼을 것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설중송을 제목으로 하여 입직한 승지 주서 한림으로 하여금 장류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5일 을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5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서거정 이승소를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홍문관의 월과 제수를 폐지한 지가 오래되었다. 규구에 대한 고시와 회관 어우당에 대한 장류를 지어라 하였다. 규구는 제나라 황공이 제후를 집합시킨 곳이다. 회관 어우당은 노나라 은공이 당에 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관람한 것이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5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조의 관리가 사맹 변성을 호군으로 사칭하고 군수로 3번 추천하여 수점하게 한 줄은 유리 참판 세겸은 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추탈하며 판서 유수는 장 80대 고신 3등을 추탈하고 참의 김작은 좌이관으로서 장 80대이며 정랑 정회 주아랑 이복선은 장 90대에 해당하는데 모두 속바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세겸은 좌천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교수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5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학기가 와싸르기를 해당 낭청 정회 이복선 등은 사맹 변성을 혹은 사직 혹은 호군으로서 써서 중대한 관리 임명에 관한 일을 마음대로 보고하였고 참의 김작은 수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을 3번이나 입초하였는데도 한 번도 논박하지 않아 수정하게 이르렀고 판서 유소는 변성과 성이 같은 친척이며 변성은 또 일찍이 유소의 아비 어덕회의 군관이 되었으므로 서로 잘 알던 사이인데 동성도 아니고 족친도 아니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하면서 한가하고 승복하지 않는데도 교수로 옮기기만 하고 참판 세겸은 군공자로 등록된 194인 중 유독 수령으로 적격이 아닌 병성을 2번, 3번 힘써 군수로 추천하여 마침내 수점하게 했으니 정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좌천만 시켰으니 모두 불가합니다. 청컨대 법대로 처벌하소서 하니 서로 이르기를 정회 등은 낭청이기 때문에 판서 등은 정실이 없었기 때문에 참판은 착오하였기 때문에 이를 잠적하여 처벌한 것이니 변경할 수 없다였다. 김학기가 다시 아뢰기를 아뢰자 서로 이르기를 정회 등은 낭청으로서 당상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인데 어찌 정실이 있었겠는가. 또 오병성은 군공이 있으니 쓸 사람이 못된다고 할 수 없으며 참의 김작과 참판 세겸은 실제로 의심할 만한 일이 없다. 다만 이조 판서 유소는 변성과 친척인데도 서로 몰랐다고 대답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간사하게 속여서 고의로 범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모른다고 하면 속인 겁니다. 성전시로 130억 원, 성종 12년 11월 15일 을요 5번째 기사. 양성지를 순정대부 행동지 중추부사로 윤계겸을 자헌대부 공조 판사로 윤기반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비로 어세겸을 자헌대부 행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종시로 130억 원, 성종 12년 11월 16일 병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130억 원, 성종 12년 11월 16일 병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30억 원, 성종 12년 11월 16일 병술 세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승포 염진유 관음사 간주 종수 번마주 일양태수 성구 대마주 태수 종전국에 사람을 보내와서 도산로로 바쳤다. 성종시로 130억 원, 성종 12년 11월 16일 병술 네번째 기사. 외사장 오라구라가 내조하였다. 성종시로 130억 원, 성종 12년 11월 16일 병술 다섯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법문관의 월과나 문신의 과시 등에서 지은 글과 문사의 응제는 모두 함께 간행하고자 하니 모두 모아두라 하였다. 성종시로 130억 원, 성종 12년 11월 16일 병술 여섯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학기 사관원 정은 윤석보가 와싸래기를 양성지가 비록 제술에 수석을 하였지만 별 공덕이 없으니 정헌대부가 된 것만도 족한데 또 숭정대부로 올린 것은 작상이 너무 지나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수석을 하였기 때문에 일개를 더해준 것이고 노인이어서 일개를 더해준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작상은 세상 사람을 힘쓰게 하고 우둔한 것을 연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숭정대부까지 지나치게 올려주셨는데 다음에 공덕이 있는 사람 무엇으로 대우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로 130억 원, 성종 12년 11월 16일 병술 일곱번째 기사. 유지를 자헌대부 의정부 우참천으로 이승소를 정헌대부 이조 판사로 서거정을 숭정대부 행 병조 판사로 박안성을 통정대부 이조 참의로 이맹현을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권건을 통정대부 홍문관 부재학으로 김지를 봉리얼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어유소를 승정대부 행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종시로 130억 원, 성종 12년 11월 17일 정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130억 원, 성종 12년 11월 17일 정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나 김대가 아뢰기를 작상은 반드시 공덕이 있는 자라야 합니다. 양성지가 제술로서 뛰어넘어 숭정대부에 제수된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정헌대부를 상준 것은 제술에 수석하였기 때문이며 숭정대부는 특지로 준 것이다. 특지도 옳지 않다는 것인가? 태평스러울 때 공을 세우기가 어려우며 또 덕이는 자가 드물다. 전에 등용한 사람이 어찌 모두 공이나 덕이 있는 사람이었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반복해서 굳이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로 130억 원, 성종 12년 11월 17일 정해 세번째 기사. 부재학 권건이 와서 아뢰기를 급암이 무제에게 말하기를 패하는 사람 쓰기를 뗄나무 쓰는 것 같이 하여 뒤에 오는 자를 위하여 두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직작 이 우보는 본래 명망이 있고 또 선배입니다. 신은 이 우보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부재하게 뛰어올려 임명되어 마음이 실로 편치 못합니다.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배에게 양보하는 것은 쓸만한 사람이다. 또 이 우보는 지금 신병이 있기 때문일 뿐이지 그대도 보다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하였다. 성종시로 130억 원, 성종 12년 11월 17일 정해 네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승소가 와서 아뢰기를 신은 정신이 혼미하여 문득 이를 잊어버립니다. 이조는 사람을 쓰는 곳이라 반드시 사람의 현보와 내력을 안 후에 써야 합니다. 일신이 죄를 얻는 것은 염려스럽지 않으나 맡기신 뜻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정이 나의 뜻을 아니 오직 경만이 맡을 수 있다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7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병조판서 서거정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본래 병이 있어 맡은 직임을 다 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청근대 한직에 나아가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경은 선 왕조에서부터 공로가 있으면 오직 경만이 맡을 수 있다 하였다. 성종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7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대선 이봉이 사직장을 올려 말하기를 대간이 그 직책을 다 하면 조정의 기강이 진작되고 엄숙해져서 간사하고 탐욕한 무리가 물러가게 되어 임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은 성품이 본래 우직하고 풍격과 절조가 부족하면서 크나큰한 일을 잘못 잊고 힘써 자리에 나아갔으나 옳은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금하게 하지 못하여 탁한 것을 흘려보내고 맑은 것을 일게 하지도 못하였으며 하는 일 없이 어지심을 가린 지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병부의 장이 된 서거정은 신의 오촌 쑥이 됩니다. 사람을 쓰는 점에 만약 실수가 있어 논박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이에 방해되고 나타나지 않고 참으면서 말을 하지 않으면 공도에 큰 해가 됩니다. 더구나 손 아래 사람이 당연히 피해야 한다는 뚜렷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신의 직임을 해면하소서 하니 받고 임명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7일 정해 일곱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교하기를 한 명의 채수, 변수, 성현, 이공, 어세필의 이세필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7일 정해 여덟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윤석보고와 쌀에기를 한 명에는 범한 바가 지극히 무거운데 직첩을 돌려주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였겠는가. 다시 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8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강자평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한 명이가 범한 불경죄는 죽어도 마땅한데 성은을 지나치게 입어 목숨을 보존하고 다음은 90만 거두었으니 죽은 자를 살려 백골에 살을 붙인 것만큼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반년이 못되어 직첩을 돌려준다면 한 명이 더할 데 없이 오만한 마음을 어느 때나 징계하겠습니까? 또 양성진은 보잘것없이 탐약한 사람입니다. 이렇다 할 공덕이 하나도 없으면서 다만 하찮은 글 짓는 재주만으로 한 작업을 더하였을 때 이미 중론이 못마땅하게 하였는데 또 특별히 숭정대부를 더하였으니 관작의 외람됨이 이렇게 심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그가 늙었어도 학문 버리지 않음을 가장히 여기신다면 나이가 양승지와 같은 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며 학문이 양승지와 같은 자도 또한 한둘이 아닌데 어찌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하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급히 명령을 거두어 여론에 부응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8일 모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윤, 기반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생각건대 상벌은 임금의 대권이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양승진은 본래 등망이 없는데도 그 분배가 자헌대부에 이르러 이미 분수에 넘쳤습니다. 이제 하찮은 재주로 한 일품을 더 뛰어받았으니 다음에 국가에 큰 공을 세운다면 무엇을 더 해주겠습니까? 또 한 명에는 전날 마음에 원망을 품고 불경한 말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임금에게 방자한 죄가 죽어 마땅하였지만 전하께서 직책만 거둔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려주라고 명하시니 불경죄를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양승제에게 하찮은 재주로 순경대부를 제수하였고 한 명에게는 중죄에도 불구하고 고신을 돌려주라 하시니 형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빨리 명령을 거두 사람의 바람을 흔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9일 개척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부승지 성준이 노원 역자 막동의 강간 사건을 아뢰었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는데 형조판서 이극증이 대답하기를 막동은 나이 어리고 몸이 약하며 강간당한 여인은 장대합니다. 굳이 거절하였다면 어찌 강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심스럽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정말 그렇다면 막동은 사형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장년 김질이 아뢰기를 양승지가 이렇다 할 공덕이 없는데 숭정대부에 오른 것은 옳지 못합니다 했다. 정은 정광새가 아뢰기를 시예의 스석이라여 한 작업을 더 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더구나 숭정대부에까지 뛰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시예로 올린 것이 아니라 특언으로 올렸는데 구애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였다. 김질과 정광새가 또 아뢰기를 한 명에는 불경죄로 직천만을 거두었다가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돌려주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당부원고는 국가의 원훈이고 또 이미 징계하였으므로 직책을 돌려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9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윤기반 등이 자자를 아래기를 지금 양성지가 과시에 수석한 것으로 두 분계를 올려 숭정대부가 되었습니다만 과시는 작은 재주이며 숭정대부는 극품입니다. 작은 재주로 한 작업을 더 하는 것도 오히려 옳지 않은데 더구나 두 자리를 올려 극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명에는 불경죄로 편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고신을 돌려주었습니다. 대저 한 명에는 대신이고 불경죄는 대죄입니다. 대신이 불경죄를 범하면 외방으로 내쫓고 종신토록 소용하지 않아도 죄가 아직 남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에 따르지 말고 공의로서 결단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편척은 벼슬에서 물러납니다. 선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9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강자평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하늘이 덕이 있는 이를 명하거든 오복으로 다섯 등급의 존비를 나타내며 하늘이 죄 있는 자를 처벌하거든 오형으로 다섯 종류의 경중에 따라 적용한다 하였습니다. 상글은 임금의 대권이며 천명, 천토는 모두 하늘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사사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명에는 여러 왕대의 은혜를 두텁게 잊고도 교만하고 횡포함이 날로 심하며 한 번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원망을 품어 그 말이 매우 어긋나고 교만하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만 전하께서 특별히 법을 굽혀 직천만을 거두었으니 그것도 신들의 바람에는 부족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몇 달이 지나서 또 돌려주라는 명령이 있으니 이 일이 천토에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배악한 자를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양승지는 심술이 고루하고 조정했은지 30년에 내세울 만한 공이 없으며 이렇다 할 덕이 없습니다. 지조 없이 휩쓸려서 벼슬을 얻지 못해서는 얻기를 근심하였고 얻어서는 잃을까 근심하였으며 지위가 자헌대부에 이르렀으니 그것도 이미 과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숭정대부로 뛰어 올려 임명하여 남달리 총회하시니 모르긴 합니다만 이 명이 천명이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을 어떻게 권장하겠습니까? 이는 전하에 벌어지고 상주는 일이 모두 사정에서 나오고 공도에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상벌의 규정이 없으면 무엇으로 권장하고 저지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빨리 명령을 거두어 공론을 위무하소서 하였다. 서로 이르기를 한 명의 일은 벌로서 잘못을 징계하고 은혜로서 공에 보답한 것이며 양성지의 일은 시예로 가자하고 특지로 숭정대부에 승계하였으며 보상과 은혜를 함께 베푼 것이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였다. 오복은 천자 제후 경 대부 사의 복이다. 오형은 무, 의, 비, 궁, 대벽을 말한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19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이봉을 가선대부 이조 참판으로 이극돈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원으로 이숙생을 통정대부 공주 목사로 한의를 가선대부 행 첨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2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2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윤기반 정은 윤석보가 양승지의 일을 논의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는데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양승지는 늙었고 또 글을 잘 합니다 하였고 지사 이승선은 말하기를 양승지가 자헌대부가 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하였고 윤석보는 말하기를 좌우에서 구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답하니 더 말할 것이 없고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예의와 글 잘하는 것으로 중국에 알려져 있어 글 잘하는 사신이 오면 반드시 시를 주고받기를 요구하니 젊은 문신은 학문을 게으리 할 수 없으며 대신은 그 임무가 중대하여 학문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과시를 명령하였고 양성지가 수석을 차지했었다. 또 양성지는 선왕의 구신이어서 특별히 숭종대부로 올려준 것이다 하였다. 윤기반, 윤석보가 말하기를 신하의 죄는 불경죄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한 명에는 불경으로 파직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직첩을 받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은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데 한 번 죄를 입었다 하여 끝까지 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2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강자평 등과 사관은 집이 윤기반 등이 차자를 올리기라. 신등이 생각한데 상벌은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권이라 혹시라도 신중히 하지 못하면 권장하고 징계할 바가 없게 됩니다. 한 명의 애가 범한 것이었지 믿는 바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홍구가 있어 비록 불경죄를 범하더라도 전하께서 죄주지 못할 것이며 조정에서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하고 조금도 두려워하고 기위함이 없어 한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을 품고 임금에게 방자하게 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관대하게 용사의 직첩을 거두었을 뿐이었으니 성은이 이미 무거웠습니다. 지금 또 한명회가 국가의 원훈이라 직첩을 돌려주게 하니 이는 한명회를 징계할 바가 없어지고 그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족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양승지는 사람됨이 본래 조행이었고 오직 뇌물만 탐내어 오마반서라는 비난도 있었고 방석 안받침을 비단으로 쌌다는 말이 돌고 있으니 그 사람됨을 알만합니다. 이제 과시에 하찮은 제주로 한 작업을 더한 것만도 이미 지나쳤는데 숭종대부로 뛰어올랐으니 비록 특지에 이한 가자라 하여도 시들은 미심쩍습니다. 양승지가 무슨 공덕이 있어 특별한 은혜가 이같이 겹칩니까? 바라건대 속히 명령을 거두 여망에 부응하소서 했는데 어스로 이르기를 억측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엄마 판세의 비난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35고 성종 12년 11월 20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선지 및 입번한 경영관으로 하여금 좌우편으로 나눈 활쏘기 하게 하고 이긴편에 표피 각 한 장을 내렸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21일 신명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21일 신명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임수경이 아뢰기를 한 명의 죄악이 하나뿐만이 아닙니다만 불경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혼신이라 하여 직천만 거둔 것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불원만인데 겨우 몇 달이 지나고 갑자기 그 직위를 돌려주면 그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양승지는 과시에 하찮은 재주로 뛰어올라 극품을 받았으니 다른 날 큰 공로가 있으면 무엇으로 상을 더하겠습니까? 하였고 지평 김스곤이 아뢰기를 송태종 때 조빈이 공이 있어 당연히 상 주어야 하였으나 태종은 태원이 평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으로 상 주고 벼슬로서 상 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양승지는 이렇다 할 공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한 명에는 선대의 원운이라 그 공이 과오를 덮을 만하다. 양승지는 과시가 아니라 특언으로 벼슬을 올렸으니 고칠 수 없다. 또 송태종 때는 천하가 평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어찌 같은 이론으로 고집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20일에 신묘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강자평 등과 사헌부집이 윤기반 등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들이 생각건대 관직은 덕으로 말미암아 받고 계품은 공으로 말미암아 승진되어야 뒷사람의 논란이 없게 됩니다. 양승지는 용렬하고 보잘것없으며 혼미하고 약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본래 조행이었고 그 마음은 오직 영리만을 취합니다.
그래서 시세에 따라 움직여 총애를 탐하여 지위가 차헌대부에까지 이르렀으니 그것만으로도 극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무슨 공덕이 있어 뛰어 올려 승정대부에 임명하여 남들은 총애가 하십니까? 전에 이르기를 임금에게 무리한 자를 보거든 처벌하기를 매가 새를 쫓는 것과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한 명에는 정동과의 사사로운 교제로 아부하고 아첨하여 사사로이 재화를 바치거나 화를 받기도 하였으니 신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개인 정자의 치장을 호사스럽게 하여 과시하고 임금께 아랫 일이 허가되지 않자 원망을 품고 무리한 말을 하였으니 신하의 죄가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더구나 정동은 한 명을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할 것을 빌며 땅에 엎드려 울기까지 하면서 전하에게 무례를 범하였으니 역시 한 명이야 시킨 것입니다. 직천만을 거둔 것은 죄에 비하여 벌이 가벼워서 온 나라가 모두 분하게 여기는데 지금 갑자기 또 직첩을 돌려주었으니 신등은 죄 지은 자를 징계하는 법이 이 일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중론에 따라 명령을 빨리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20일에 신묘 네 번째 기사 내관 김처선과 주서 박문관을 보내어 형옥을 살피게 하였다. 김처선이라. 선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2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동지였다. 비와 눈 때문에 망골례를 승리하고 백한이 표리를 올렸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2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관한 대사관 강자평 등과 사헌부 지비 윤기반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생각한데 법은 임금의 대권이며 조정의 기강이 홍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의로움으로서 결단된 후에야 군신의 의가 엄격해지고 상하의 구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한 명의 죄는 법으로는 당연히 죽여 관대하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특별히 훈구라하여 직책만 거두었으니 이는 법을 굽해서 은혜를 펴므로써 신민을 울분이 흔쾌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돌려주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훈공이 비록 크지만 죄 또한 무겁습니다. 신등이 듣건대 공은 과오로 덮을 수 없으며 은혜로 의리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제왕의 뜻하던 법이다 하였는데 어찌 훈구라하여 불경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한 명의를 이미 징계하였다고 여기시지만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는 전에도 또 후에도 징계할 일이 없다고 여깁니다. 한 명의는 이전에도 죄를 범한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만 번번이 너그러이 용서를 입어 거리낌이 없었고 드디어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는 전에 징계하지 않은 탓입니다. 다만 그 자기만 빼앗았을 뿐 도성에 있기를 허가하여 가족과 처첩을 여전히 거느리고 토지와 노비를 그대로 가지고 복량하게 하였으니 무슨 어려움으로 징계되었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세종대왕은 일찍이 신하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금옥과 토지를 지급하는 일이 없이 다만 관작으로만 사대부를 대접하였고 이 때문에 33년 동안의 서각띠를 두른 자가 3, 4인에 불과하고 금띠를 두른 자는 거의 없다 하였습니다. 전하는 자기와 거복 아끼기를 세종 때에 중해 왔는데 어찌 양승지에게만은 조금도 아끼지 않고 띄어서 순경대부로 올려주었습니까? 양승지는 나이는 많지만 이렇다 할 덕이나 공이 없는데 다만 문의 하찮은 제도로 거품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등은 경련에서 여러 번 아뢰었습니다만 윤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생각한데 전하께서 얼마 전까지 간언을 따랐습니다만 이제는 간언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과단성 있게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2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이극돈이 아뢰기를 한 명이가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운데 직첩을 거둔 것만으로는 너무 가벼웠습니다만 겨우 몇 달이 지나서 갑자기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승진은 본래 공덕이 없고 또 청렴하지 않아 여러 번 대간의 탄핵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뛰어올려서 숭정대부에 임명되었으므로 온 조정이 모두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는 반드시 한 명에는 공이 있고 양선이는 구신이며 또 이미 결정된 명령이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공론이 있는 곳이니 그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명의 범한 바는 다만 그 말에 착오가 있는 것이지 불경죄로 논할 수는 없다.
참으로 불경한 짓을 했다면 저가 어찌 여기에 거치겠는가? 더구나 사람에 대한 징계가 어찌 시일의 길고 짧음에 있겠는가? 또 양승진은 덕망은 알 수 없으나 조정의 구신으로서 이미 늙었으므로 특별히 숭정대부로 올려준 것이다였다. 대사관 강자평이 말하기를 한 명의가 정자 있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정동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띠를 주기로 약속하고 서로 결탁하여 사설을 모이기로 기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설치하기를 청하여 치대함을 과시하려던 것이 한 번 청을 얻지 못하게 되자 분을 품고 불경한 짓을 범한 죄는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1년도 못되어 직접을 되돌려 준 것이 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승재에게 한 작업을 띄어서 올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품과 뱃을 자리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세종조의 대사성 자리가 비어서 이조에서 김돈, 유효통의 주의를 하였더니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자계를 뛰어넘어서 임명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청거대 세종의 성헌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당히 사사로이 진언한 것은 대의로 논하면 잘못한 일이지만 사세를 헤아려보면 부득이한 일이다. 자기를 뛰어 올리거나 차례를 넘어서 제수하는 것은 아래에서는 비록 주의할 수 없으나 특별한 언전이라면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였다. 이극돈이 또 아래기를 중간 정도 이하의 양승지와 같은 무리가 마음으로 반드시 양승지도 오히려 자기를 띄어올려서 봤는데 나만 왜 그렇지 못한가 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자기에 대한 명령은 위에서 하는데 어찌 못한다고 실망할 수 있겠는가?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지사 이극정이 대답하기를 관장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조종조로부터 당상이 자기를 띄어서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세조조의 신숙주가 북종의 야인을 정벌하고 허송이 이 시해를 토평하여 특별히 당상으로서 자계를 띄어받았습니다만 그 후 서정 때에는 유공자가 있었어도 자계를 띄어 올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이극돈이 또 아뢰기를 영안부터 절도사 군관은 10명뿐이었는데 의유소 때부터 사변이 10명을 더 청하였고 그 후 정난조 신주가 서로 이어 절도사가 되면서 그대로 청하에 20명을 데리고 갔고 근래 박승손이 부임할 때에도 병조에서 예에 따라 그대로 보내었습니다. 신이 보니 절도사는 군관을 먹이기가 어려워서 방수라 가칭하고 각진에 나누어 보내는데 군관들이 위세를 빙자하여 뇌물 받는 일이 많아서 폐단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참건대 그 수를 줄이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는데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북방의 사절들이 후세고 용맹스러우니 공간을 감할만 합니다 하였고 이극승도 말하기를 만약 사변이 있을 경우 남도의 군사를 뽑아 옮기는 일은 이미 수교가 있었으므로 공간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10명이면 족하겠다 하였다. 이극돈이 또 아뢰기를 지금 용도의 부족으로 더 책정하는 공물은 공안에 참가 기재하는데 국용에 부족한 경우 그때마다 특별히 책정하면 되는 것이고 공안에 참가 기재할 것은 없습니다. 또 사신을 접대하는 데 필요한 닭과 돼지를 호조에서 각 고을에 나눠 배정하지만 겨우 그 절반만 쓰고 나머지는 처치할 길이 없어 가까운 여러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게 합니다. 신이 덕건대 경계의 백성들이 흉년으로 술 제강이나 쌀겨도 마다하지 않으며 원래 기르던 닭과 돼지도 기르기 어려운데 더구나 더 나누어 주어 기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도 또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다시 대책을 마련하라 하였다. 윤호가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북도질도사가 겨울철에는 변전에 나아가 지킴으로 여러 고을에서 날마다 곡식을 나르는데 소를 잡고 술을 써서 잔치와 같으며 그 폐단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여자 신이 절도사가 되었을 때 그 폐단을 약간 없앴습니다 하였고 이 극돈이 말하기를 오지는 모래 야인의 땅이어서 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인가가 드뭅니다. 조종조의 남쪽 백성을 옮겨 살게 하고 그들이 정착하기에 힘쓰면서 법률을 느슨하게 하여 이곳은 지금 내지가 되었고 조정의 호령과 법률이 시행될 만합니다. 그러나 수령이 모두 무인이어서 전략을 모르고 공급되는 폐단이 많습니다만 여자신이 묵은 폐단을 일수하여 백성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였는데 윤호가 또 아뢰기를 신이 덕건데 북쪽 사람들은 야인들과 서로 교역하는데 심지어는 철갑도 사서로이 교역한다고 합니다 하고 이극돈이 말하기를
철갑을 교육할 리는 만무합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 절도사가 있으니 이런 마땅히 언금되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극돈이 또 아뢰기를 근래 전하께서 이문과 하늘을 보시는데 이 문을 통해서 중국의 정사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전하가 좋아하면 누가 즐겨 배우지 않겠습니까? 하느는 복잡한 정무에 지장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지장이 있음을 알지 못하겠다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윤호와 이극쟁이 대답하기를 무방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은 어떠한가 했는데 우부승지 성준이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도 역시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이극동이 또 아뢰기를 사람이 말하기를 쓸데없는 물건을 좋아하다가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다 하였고 또 지나치게 착하며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생각을 두어야 할 곳은 당연히 백성들과 들에 관한 일인데 한어도 역시 기예이기 때문에 정무에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정무는 마음과 뜻을 집중하지 않으면 능히 할 수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직접 한어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통사들이 말을 전할 때 착오가 많아서 보는 것뿐이다. 내가 하늘을 본 지 오래되었는데 이 같은 기회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자가 왜 없었는가 하였다. 치대는 광대이다. 오지는 경원, 효령, 중성, 경흥, 온성의 다섯 업이다.